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저희들 코로나 경영 보고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오늘은 5개 영역으로 나눌 텐데요. 자동차 기업 분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동차 기업은요, 일단 이 표를 아시아 경제에서 나온 이 표를 보시면, 2월 음, 생산과 내수 판매의 이제 증감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동차 기업의 포인트는 수요와 공급이 다 마비되었다는 데 측정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19가 다른 이제 경기 침체와 다른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에서 다 타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 이 말이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수요에서만 침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공급에서 이렇게 타격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대부분의 제조업이 네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이제 조업을 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이제 한국이나 본 이제 기업에서도 딜레이가 되고요. 그 딜레이가 되다 보니 살려는 사람이 있어도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급에 타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요 또한 왜 타격이 있냐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필수 소비재는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도 만약에 이제 좀 경제적으로 이제 프레셔리 온다면은 네. 이제 자동차랑 식료품 중에서 무엇을 포기하실까요? 포기요? 네, 자동차 포기해야죠. 먹고 네. 살아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네. 먼저 포기하는 것들 중에 한 개가 자동차기 때문에 팔고 음, 싶어도 살려는 사람이 있어도 이제 공급에서 1차 타격이 오고 그리고 네. 가장 많이 빨리 포기하기 때문에 소비 역시에서도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이 자동차 기업은 조금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이제 여기서는 국내에 있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네. 그래도 이 국내 판매가 이제 음, 국내 회사의 판매가 좀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타격이 덜 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이제 그 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선생님 계속 네, 얘기하십시오. 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어 이제 미식축구 결승전 같은 데서 홍보를 잘해서 굉장히 네네. 인식도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것을 이어가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탐구 보고서로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자동차 기업 전체의 수출 실적을 조사해 보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회사별로 조사를 해 보고요. 또 그리고 각 어, 이제 다른 나라의 이 자동차 업체와 우리나라 업체들의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또 좋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 이런 친구들도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어떤 수입, 어떤 부품들의 문제점이 좀 많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산이 감소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조사한다라면은 조금 더 좋은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실 저희들 마트 사실 잘 안 갔잖아요. 네. 백화점도 어느 순간에는 횡하니 그렇게 돼서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뭐 반으로 격주로 근무를 하거나 이런 기사까지 봤는데 최근에는 지금 어떨까요, 선생님? 예, 아무래도 백화점이 뭐 이제 행하다 이런 기사들도 저는 많이 네네. 봤는데요. 이 백화점이나 유통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백화점 측면에서는 이 명품과 그리고 일반적인 그 제품들의 차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네, 당연히 일반적인 제품들은 이제 백화점을 가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이동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명품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명품은 굉장히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안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본 네. 기사에서는 국내의 명품은 그 다른 나라들처럼은
다른 나라는 오히려 호황인 경우도 있다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명품 사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오히려 이제 네. 명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백화점 전체를 닫아놓고 그 VIP 고객들만 모셔서 아, 구매를 이제 뭐 어떤 쇼 같은 음, 걸 하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르메스 같은 초명품 같은 어, 것들은 오히려 이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그날이 이제 그 판매액의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국내 명품관들은 이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다른 이제 기록을 보이지 않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조금 다르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오프라인 업태별 매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대형마트는 그래도 신용품들을 사러 가고 잠시지만 저희도 사재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일 초반이죠. 근데 네네. 백화점은 이제 음, 뭐 그런 신용품들을 구매하러 가진 않지만 이제 대형마트들은 그렇게 구매를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아서 백화점에 비해서는 이제 대형마트의 이제 매출 증감이 적었다. 자, 그런데 대신에 편의점이나 SSM, 그러니까 소형 이런 같은 마트 같은 음, 경우는요, 아무래도 사람이 좀 더 그렇죠. 적으니까 네. 이제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음, 최근에 또 편의점이 정말 할인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나중에 볼 것인데요. 이제 모바일이나 이제 온라인 쇼핑들은 굉장히 호황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마트를 직접 가기보다는 뭐 새벽 배송도 음, 시켜보고,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쇼핑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대형마트에 한 번 갔는데 오, 근처에 이제 중국인이 지나가서 어떡해. 그렇게 보고 나니까 한 네네네. 번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표도 선생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바일 쇼핑액은요, 이제 2019년 2월에는 6조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무려 8조로 30%면 굉장히 높거든요. 정말 네. 많이 증진이 되었고, 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가져왔는데, 음. 지금 4월 말이라 4월 자료까지는 안 나왔지만, 아마 4월 자료까지 본다면 좀 더 훨씬 증가할 많이 것 같아요. 증가했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그리고 좀 특이점은 이제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음. 비중인데요. 네. 일단 뒤에 표를 한번 볼게요. 네, 아, 선생님. 이 부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좀 빠졌는데, 이 온라인 쇼핑과 이 모바일 중에서 모바일 비중이 조금씩 커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을 계속 접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부가 되고 이제 네. 엄마가 되고 하면서 이 모바일로 이제 쇼핑을 특히 식료품 같은 경우도 모바일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이제 혹시 식료품 같은 걸 사시면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사시나요? 아니면 모바일로 사시나요? 저 모바일로 많이 사죠. 온라인 같은 경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켜야 돼요. 음, 그때 또 그 기다리는 시간보다 항상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잠시 기다릴 때. 음. 예, 그때도, 맞아. 나 지금 뭐 두유 사야 돼. 한 조금 오래 유통기간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직접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온라인 쇼핑, 모바일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보다는 모바일이 비중하는 게 한 80%? 저는 거의 모바일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점점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것을 근데 세대별 모바일 쇼핑 비율을 어, 조사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모바일로 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제 세대별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서도 어떻게 온라인 쇼핑을 하는지 이거는 일반고 학생들도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음, 친구들의 가족으로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증가한 것도 조사해도 괜찮고요. 그거 네. 말고 이제 세대별로 어떻게 빈도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 그거에 대한 자료도 조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 항공 네. 여행 숙박업인데요. 선생님, 저희 다음에 황금휴일이라고 말하는 이제 5월 5일가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데 선생님 네네.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요, 혹시나 싶어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꺼리고 있어요. 꺼리고 있어서 뭐 간단하게 뭐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 산책이라든지 그것도 사람이 좀 적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사람들이 사람과 대면하는 걸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아마 항공편, 여행편, 숙박업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항공 분야가 되게 심한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 중에 이제는 국내에서 감염되는 비율보다 네네. 이제 국외에서 공역, 네, 그렇게 그죠? 네. 확진되는 경우도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가더라도 음, 사실 이제 최근 기사에서는 제주도에가 한참 이제 다운됐다가 네네. 이제 연휴에 또 제주도에 이제 비행기 이제 그 률이 올라갔다는 기사를 본 적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 국외보다는 국내를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고 이 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이제 2020년 그 1월에 이미 그때가 아마 이 코로나가 2019년 1월 중순부터 됐는데 그렇죠. 그때부터 네네. 급감했고 지금도 계속 급감하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 이제 인천공항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텅 비어 정말 있었어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언제 그런 거를 볼 수 있을까 네. 줄 싶은 서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의 뭐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요. 아마 네. 이 비율이 더 이렇게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 학생들의 학부모님도 원래 외국으로 출장이 잡혀 음, 있었는데 국내에서 이제 2주 의무 이제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을 2주 의무 격리로 지정을 하자 이제 그 출장들도 다 취소가 되는 등 이제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이제 여행을 가는데 이제 비즈니스 출장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반드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행 숙박업도 비슷하겠죠. 음,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타격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표 밑에 작은 글씨로도 나와 있는데요. 음. 이제 전 세계 항공사가 무려 1130억 와, 달, 1130억 달러. 달러예요, 네. 이게.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돈으로 하면 더 크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항공, 여행, 숙박 성장률을 비교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를 써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코로나로 수익을 내고 있는 여가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가 있죠, 선생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서 외국보다는 국내로 가서 또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지만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음, 사람들이나 어린 20대들은 이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호텔 말고 이제 모텔 같은 아, 곳은 네네. 네. 이제 파티룸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경우도 네. 많은데요. 요즘에서도 이렇게 코로나로 이런 숙박업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음. 그런 사례는 없는지 혹은 그냥 정말 전부 다 다운인지 조사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조사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분들이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데, 이 이벤트에서도 저희들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직까지 조금은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본 기사에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꽃놀이를 가셨는데 네. 보셨습니까? 선생님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지나갔는데 네. 걸렸대요. 그러니까 환자가 지나갔었는데 이제 어, 꽃놀이를 하니까 마스크를 답답해서 잠깐 그렇죠. 잠깐 벗으셨겠죠. 네, 보셨겠다.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네.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코로나가 확진이 됐고 어떡하죠? 이번에 네. 이제 부산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제 행정 그 직원, 네. 직원분께서 계속 마스크 끼고 계시다가 커피를 마신다고 잠깐 네네. 벗었는데 그 같이 대화를 했던 청소하시는 분께서 걸렸다고 어, 하니까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는 꼭 이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저 석유화학하고 에너지들, 여기도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타격을 받고, 아니면 타격을 안 받았는지에 음.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 기사를 보면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네. 보통 이런 얘기를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팔면 팔수록 손해이라는 부분이 석유화학과 에너지 부분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것이 정제라는 게 필요한데요. 원유를 받아서 저희가 흔히 쓰는 그런 기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제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정제가 하는데 평균 한 25달러 정도가 든다고 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석유들, 원유값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20달러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네네. 정말 이제 20달러에 사서 만약에 이제 정제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5달러가 되는 경우고, 예, 그런데요. 네, 이제 네네. 실제로 이제 지금 석유가 너무 넘쳐나서 그 바다에 떠 있는 이 그 유조선 같은 경우에도 완전 가득 차 있다고 아,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공짜로 준다고 해도 많이 받지 않는다고 아, 하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석유는 보통 사우디아라비아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아까 미국이라고 잠깐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네, 네. 미국과 러시아도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석유 생산을 감산하자. 이 위기가 이렇게 왔으니까 좀 추가로 더 줄여보자라고 회의를 했었는데, 어, 그 미국이 이 세일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보다 이 세일 같은 경우는 이 석유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조금 작게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석유를 생산량을 감산, 즉 줄이게 되면은 미국 측에서 좀 더 이득을 볼 것이다. 아, 네네. 라고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네. 이제 석유 감산이 합의가 안 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음, 이제 더 많이 생산하겠다. 감산하지 않고. 네네. 그런 나라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은 넘쳐나고 이제 그렇죠. 네, 수요는 감소하는 거죠. 네, 네. 특히 그 원유의 거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소비가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조업을 중단하면은 이 석유들이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이 감산 실패와 그리고 음, 이 수요가 줄어든 것 때문에 된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석유를 국가에서 사들이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좀 석유 점유율을 높여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다요. 그죠? 그 변화는요. 네, 이게 네. 정제 마진이 있어서 조금 네. 특이한 마이너스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되는 것 네. 같고요. 이 관련 보고서로 네. 이제 중국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과 또 이제 그래프 배럴당 유가가 어떠한 음,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해봐도 좋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석유의 가격에 미친 영향은 이제 아까 오펙 플러스 같은 그런 네. 것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유의 가격에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금융업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쓰면은 금융업도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제 금융업인데요. 일단 이 금융업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긍정적인 면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 비대면은 금융업에서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을 더 뽑아야 되고 그렇죠. 비용이 네. 증가하는데 요즘은 이제 모바일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대면을 네네. 그렇게 어려워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선생님도 아마 은행에서 이것을 모바일로 하면 금리를 더 준다 혹은 어떤 음, 혜택을 준다라고 네네. 해서 이 금융회사에서 이 모바일을 많이 권하는 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시중은행에서 이제 지금 대면을 다들 안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비대면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은 긍정적이고 한번 이렇게 비대면을 뚫어놓으면 나중에 또 다른 것들이 은행을 갈 음, 때 비대면이 좀 더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고 그런 거 말고 이제 기업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이 은행에서는 이제 국채회사채, 금융채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네네. 앞에는 일반 사람들의 대면과 비대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은행들이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네. 이자를 받거나 그것을 더 팔거나 사고 팔면서 또 이득을 그렇죠. 보는 경우가 네네네. 많은데요. 일단 앞서 본 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음, 네, 근데 이 국채는요, 말 그대로 국가의 채권, 국가가 이제 보장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로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자산이면 선생님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면은 어떻게 국채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네. 국채가 가격이 금리가 아, 올라갑니다. 네네네. 보통은. 예, 그래서 이 과거의 경기 침체와 다른 점인데요. 음, 근데 이제 국채조차 이제 예, 이제 사람들이 국채를 계속 팝니다. 네.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도 내려가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회사채가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회사들이 그냥 무담보나 아니면 작은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렸다가 파산하는 경우가 과거의 금융위기에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네. 은행들도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충분한 담보를 아, 그 받고 회사채를 네, 발행을 잘 네, 안 하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회사들이 이제 그 회사채를 갚아야 하면은 보통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아, 많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위기가 오면 이제 연장을 안 해줄 가능성도 높고, 네, 그리고 음, 연장을 안 할 경우 그 담보가 은행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네, 아, 그렇게 되다. 네, 그죠? 네. 높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중소기업들은 이런 데서 좀 어려움을 확실히 많이 가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제3 금융권을 넘어선 사채. 어떡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이런 부분들과 이제 일반적인 제1, 2 금융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신용도가 낮거나 이런 사람들은 제3 금융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갖기가 더 힘들겠죠. 네네. 힘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뭐 코로나 이제 대출해서 그런 업체들 많이 아, 네네네.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금융업체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낮고, 그러다 보니 돈을 빌려주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거의 경기 침체와는 조금 다른 면을 보이고 있고, 이 금융체 때문에 어떤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네, 많죠. 발생할 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은행에서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 그렇죠. 네네. 이게 회사채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이게 다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추천으로는 이 국채, 회사채, 금융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뭔지에 음. 대해서 보고서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경제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 아, 내용은 이 내용이 다 있습니까? 자세히 네. 나와 있지는 않아서 않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경제를 배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잠깐 뭐 이런 거 언급만 되어졌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 이렇게 국채회사채, 금융채를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서로 작성한다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한 걸로 보고서가 작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코로나 하나를 가지고도 정말 네.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서 꼭 이제 심화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 보고서 경제 경영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네,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